복부 대동맥류의 개념과 치료. 복부 대동맥류란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대동맥을 거쳐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되는데, 대동맥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하여 흉부 대동맥과 복부 대동맥으로 구분됩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대동맥의 벽이 약해지면서 정상적으로 2cm 정도인 복부 대동맥의 직경이 50%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대동맥류의 원인은 대동맥 벽의 동맥 경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드물게 감염이나 결체 조직 질환 등 염증성 원인,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는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75%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데, 환자의 50% 정도에서는 의사의 진찰이나 자가검진을 통해 배꼽 부분에서 박동성 종괴가 만져집니다. 그리고 동맥류의 팽창이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요통이나 측복부 통증, 복통, 출혈로 인한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맥류 부위에서 혈전 등이 떨어져 나가 동맥을 막음으로써 나타나는 색전증이나 혈전증, 십이지장이나 요관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 목적. 대동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대개 직경 5cm가 넘으면 파열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와 상관없이 증상이 있거나 직경이 5cm 이상인 동맥류, 6개월에 직경이 0.5cm 이상 증가하는 동맥류, 낭형 동맥류 등의 경우에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더라도 고혈압의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심한 만성폐쇄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 방법. 의료진은 대동맥류의 파열 위험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수술의 위험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복부 대동맥의 치료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과 관찰. 크기가 5cm 미만인 복부 대동맥류 중에서 커지는 속도가 느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에서 CT나 초음파를 통해 추적 관찰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데, 경과 관찰 시에는 금연과 고혈압 조절,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개복수술을 통한 인조혈관 치환술. 동맥류의 직경이 5cm 이상이고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경우에 시행하는 가장 전통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집도의는 전신마취 하에서 복부를 절개하고 늘어난 동맥류를 절개한 다음 동맥류 내부에 인조혈관을 삽입하고 봉합함으로써 혈액이 치환된 인조혈관 내부를 통해 흐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수술 후 경과에 따라 하루 이틀 이상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복부 대동맥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지만,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출혈이나 인조혈관 감염, 인조혈관과 혈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성 동맥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 사타구니 부위의 대퇴동맥을 통해 동맥류가 있는 복부 대동맥 안으로 금속망으로 된 인조혈관 스텐트를 삽입함으로써 혈액의 흐름을 유지시키고 대동맥류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시술입니다. 이 방법은 수술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혈관이 심하게 구불구불하게 비틀려 있는 경우, 장골동맥이 너무 좁아서 스텐트를 삽입할 수 없는 경우,
혈관 내에 염증이나 석회화, 혈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술에도 불구하고 동맥류 내로 혈액이 계속 흘러가면서 동맥류가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2차적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부 대동맥류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